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하는 오준식입니다. 어, 일단은요, 제가 이렇게 저희 라인이 아닌 다른 형제 라인 줌 미팅 또는 이제 오프라인 센터 강의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했던 이유는, 음, 아직 리더스 클럽도 아니고요. 리더스 클럽도 아니고,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할 자격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고 그랬었는데 홍승혜 본부장님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리더스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를 몇 번을 거듭 말씀을 드려도 그날 한 40분 넘게 저한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줌 미팅 오겠어요. 홍승혜 본부장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많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줌 미팅에 응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수식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뭐 우리 여기 김성호 샤론 로즈 계시던데 저런 분들이 연예인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모델 같은 분들 그리고 막 본사 사회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그냥 사업자로서 저의 생각을 오늘 비전 강의는 아니고요. 느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전이 뭐죠? 이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비전이 뭔가요? 혹시 비전이라는 걸 아시는 분 계세요? 비전. 비전은 뭐다? 이렇게. 저희 팀이나 여기나 비슷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뭔가 질문을 하면 사람들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비전의 사전적 의미는 눈에 보일 듯한 미래, 어떤 앞날에 무언가를 눈에 보일 듯이 생생하게 그리는 거. 이제 이런 게 비전의 사전적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전이라는 그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사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사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비전이 있어요? 라는 그 비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미래 전망이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돼요?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전의 기본적인 건 앞으로 좀 잘 되는 거에 대한 단어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여기 아니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회사의 비전이에요. 회사의 비전. 회사의 비전은 말 그대로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검토해 봤을 때 애텀이라는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애텀이라는 이 회사 자체, 기업 자체의 비전은 밝은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나 개인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 안에서의 나의 개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 나의 개인의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 손들라 그러면 일단 들긴 다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개인 비전이 있는가? 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좀 갖고 왔어요. 보시면 뭐 멋진 그림들과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달리2라는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챗 GPT 얘기야 워낙 많이 들으셨고 이게 여러 산업 분야에 이제 응용돼서 들어가요. 여러분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 글 있잖아요. 블로그 글. 그거 챗 GPT한테 어 블로그에 글 쓸 때 한 1,500자 정도가 제일 사람들이 읽기가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 챗 GPT한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목을 쭉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1,500자로 글을 써줘. 그럼 글을 이렇게 쫙 써줍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올해 블로그의 한 50%는 AI가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그 블로그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쓴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쓴 걸 갖다가 붙여놓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다듬는 형태가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 달리2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고 사진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데 저도 한번 그려봤거든요. 저도 한번 그려봤는데 입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입력을 하면 10초 만에 그려줍니다. 특히 여기 이 마지막에 흑인 미식 축구 선수 그림 굉장히 멋지죠. 이건 뭐라고 썼을 때 나오는 거냐면 반 고흐 아시죠, 여러분? 반 고흐 스타일의 미식 축구 선수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보면 요로 왼쪽 사진 같은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요. 뭐라고 이 검색어가 아니고 이제 요청을 한 거냐면 뭔가 유화의 그림인데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운성 같은 게 폭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농구 선수가 덩크슛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쓴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고양이도 유화로 그리는데 뭔가 짜증이 난 듯한 고양이, 우주선 안에 있는 짜증이 난 듯한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때요? 고양이 표정 보면 좀 짜증 난 것 같죠? 그러니까 AI가 이 감정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10초 만에 그려줍니다. 10초 만에. 그다음 여기는 사진 두 점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특히 왼쪽 고양이하고 강아지 있는 이 사진 찍은 것 같잖아요. 작가가 아주 기가 막힌 그 순간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딱 찍은 것 같겠지만 이것도 인공지능이 사진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입력어를 줬냐면 자, 사진인데 사모예드 강아지. 우린 사모예드 개가 잘 뭔지 모르죠. 어쨌든 이 흰색 개가 사모예드 종 강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 고양이는 뭔지 알겠죠? 샴 고양이. 예. 샴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모예드 강아지 사진. 근데 혀를 내밀고 있어야 돼. 사모예드 강아지는 흰색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딱 입력어를 넣었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치 사람이 찍은 것처럼. 그다음에 오른쪽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죠. 이 다비드상인데 어떤 다비드상이냐면 창의적이죠. 이 헤드폰을 끼고 있는 헤드폰을 끼고 있는 다비드상의 사진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검색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해줘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어떤 인간 고유의 영역을 인공지능들이 이제 상당 부분 도와준다고 보는 거죠. 도와준다. 근데 이제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나온 지 30년 됐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인공지능 나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 1년 단위가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술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술을 쫓아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5060 누님들 이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이제 5060 누님들이 계시는데 뭐 글을 주면 일단 글을 볼 때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안경을 올리고 이러고 보죠. 이러고 이렇게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신기술을 내가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SNS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배워야 돼요. 30대인데도 SNS 잘 못하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이런 거 작년에 알았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거. 기술은 변하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변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본질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짚으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진심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거 보면 막 먹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와, 저 사람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여러분들이 진심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막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면 드라마의 그 주인공을 좋아하는 거야. 난 진짜 그 주인공 진심으로 좋아해. 그러니까 땡땡땡의 진심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먹는 거에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의 진심일 수도 있고, 수다 떨기의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의 진심인 이런 시대, 그리고 그 진심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진심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진심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오늘 이제 비전 강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진심. 자, 진심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이요, 진짜 마음. 예, 진심은 진짜 마음이다. 그럼 진짜 마음이 있으면 가짜 마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는 이 사업에 진심인가라는 걸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애터미 사업에 진심인가? 나는 애터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인가? 그러면 가짜도 있어요. 자, 그럼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심인 사람들은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겉으로 나오는 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짜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건 척이에요, 척. 여러분, 척이라는 단어 아시죠? 뭐 잘난 척도 있지만 뭔가 하는 척, 그죠? 뭐 열심히 하는 척, 뭐 하는 척 하면은 요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와, 저 사람 무척 잘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무척 잘한다. 그게 뭐냐면 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척. 척이 없어. 저 사람 진심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척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행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간 애터미 하면서 보니까 척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척, 뭐 열정 있는 척, 뭐 이렇게 척이 있는 분들은 눈치를 좀 봐요. 눈치. 눈치를 왜 보는가 봤더니 들킬까 봐. 그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뒷담화를 많이 해요. 뒷담화. 왜 뒷담화를 많이 하냐? 발각될까 봐.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짜 마음이 있는 진심인 사람들은 행을 하는데,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 시비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할 것도 바빠요. 자기 할 것도 바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자꾸 망념망상이 일어나고 막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주변에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에 진심인 만큼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치열해질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치열해지고요. 그렇게 치열해지면 실제로 잘하게 돼요. 그럼 실제로 잘하게 되면 선두권으로 가게 되고 선두권에서 개척자의 역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진심인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비전에 대한 걸 음, 같이 보겠습니다. 비전을 제가 그냥 대략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비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애터미 사업은 소비 생활이 소득 생활로 바뀝니다. 2번 싸고 좋은 제품을 함께 써서 이익이 됩니다. 3번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4번 정년이 없는 평생 내 사업으로 내가 사장입니다. 5번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의 멤버십이 확장됩니다.
6번 시스템 소득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획득합니다. 7번 나의 회원 번호가 3대까지 상속되는 일로 부가 지속됩니다. 그냥 대략 제가 비좀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으로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진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진심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 자, 진심인 사람들은 밀도가 굉장히 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뼈가 구멍 나는 걸 뭐라 그러죠? 골다공증이라 그러잖아요. 골에 뼈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쉽게 부러지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보면 이 애터미 사업의 밀도가 진한 사람들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꺾이고 거절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 밀도를 높여서 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요게 한자로 뭐죠? 맞습니다. 와, 우리 양수자 세마님 대단하십니다. 알지입니다. 알지. 알지. 알지자를 보면요. 이 진짜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죠, 이거? 사람이 뭘 땡기고 있는 형상이요? 화살을 당기고 있는, 활을 당기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한자 나오죠. 입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시와 입구가 결합한 게 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다라는 건 마치 이 입에서 화살이 나오듯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뭔가를 안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안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화살이 나오듯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면 애터미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화살이 나오듯이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전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애터미의 비전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야 된다고요? 애터미의 비전이 입에서 화살이 나오듯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그럼 제가 밀도를 높인다라는 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요. 회장님이 애터미 그 초창기에 애터미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자들은 유독 공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배우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얼마 전에도 원데이 때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진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여러분 회장님이 그럼 말을 바꾼 거예요? 회장님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초창기에는 70대, 80대 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치약, 칫솔 싸고 좋으니까 이것만 갖다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싸고 좋으니까 쓸 거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품이요. 우리나라 제조 기술 워낙 좋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됐어요.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뭐예요? 딴 데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정말 좋지만 아모레 것도 써보세요. 뭐 좋은 것들은 진짜 좋아요. 내 피부에 잘 맞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싼 걸로 따지면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이 상한가입니다. 거기 5천 원 넘는 건 없어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쵸? 그럼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10년도 더 전에는 애터미 싸고 좋으니까 써봐.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쓰면 돼. 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큐레이터라는 게 선택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 주려고 하는데 무작정 들이미는 게 아닌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알아야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히 뭘 알아야겠어요? 비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알지는 뭐라고요? 입에서 화살이 나오듯이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운에 대한 거 좀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통합적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자는요, 음, 운수운입니다. 운수운. 우리가 운수대통, 운이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운자입니다. 그럼 이 한자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 가운데, 요 글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군자입니다. 군대 할 때 그 군, 군인들 할 때 그 군입니다. 군.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요 부스 많이 보셨죠? 요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그죠? 사부작 사부작 가는 거. 요게 그러면 자, 군대의 움직임을 한자로 표현한 게 운이에요. 운. 제가 운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자, 평상시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평상시에 나는 운이 좀 좋은 것 같다. 예. 평상시에 나는 좀 운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난 좀 운이 별로인 것 같다. 아, 손을 안 드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운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뭔가 경품 응모만 하면 안 뽑혀 잘. 안 뽑혀. 야,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석세스 가면 경품 추첨하잖아요. 제가 수원 라비돌로 갔는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갔어요. 근데 이 경품 추첨하는데 최고 1등 사항이 지금 그 활진기구가 나오잖아요. 활진기구. 그다음에 뭐 처음에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활진기구까지 가는데 세상에 칫솔도 저희가 앉은 이제 좌석 번호에서 나오고 더 대박은 활진기구가 이제 저희 좌석 번호에서 나오고 이 제 애터미 역사상 진짜 와 이게 2연속으로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했는데 그 손목뒤를 가진 파트너가 집에 갔어. 둘 다 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제 웃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남이 불행할 때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너도 이렇게 나와 비슷하게 불행하구나 할 때 우리는 안도를 하죠. 안도. 안심하고. 그렇구나. 자는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도 별 차이 없네. 이런 것들.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저는 좀 운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어, 우,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남의 불행이 즐거워요? 예. 참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아 보면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따뜻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안타까워서. 아, 예. 이제 이런 공부들 주역 공부, 명리 공부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심사가 종교와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이 저의 관심사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좋은 책이 주역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주역? 예, 주역. 주역은 뭐 전 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 주역을 몰라도 음양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음양, 오행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음양. 예.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잠깐 주역 얘기를 하자면 음, 여러분 서점 가보셨죠? 서점에 갔을 때 책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스테디셀러도 있고 뭐 신간도 있고 막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00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3,000년. 3,000년 뒤에도 그 중에 남아있을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점에 그 많은 책들 중에 3,000년 뒤에도. 제가 봤을 때 있긴 있어요. 성경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성경. 그쵸?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성경. 경이라는 게 원래 진리를 표현을 이제 담아놓은 책인데, 경전. 근데 이 주역이라는 책이요.
3,000년 된 책입니다. 3,0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근데 3,0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3,000년 뒤에도 읽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단한 책에 양,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담아놓은 책인데, 여러분들 다 아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태극기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음과 양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요 빨간색, 파란색 돼 있잖아요. 이게 음양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 주변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대기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역에 나오는 괴상을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짝대기, 음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음양입니다. 이게 음양인데. 어, 이 주역에 보면 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운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통상 그냥 운 하면은 운이 좋다, 나쁘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뭐 성공한 분들 보면은 인터뷰할 때, 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주역에서는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운이 강하다와 약하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인데요. 운이 강하다와 약하다로 표현을 하면 운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운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이 강하게 작용했느냐, 좀 약하게 작용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운이 있는 분들이 운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운이라는 한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운이라는 한자는 뭐냐면, 제가 군대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실제 한자풀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자, 옛날 시대에 군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하는 데 있어서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움직일 때 시간을 칼같이 지킬까요? 대충 갈까요? 칼같이 움직이겠죠. 약속된 장소에 정확하게 가야 전투를 치를 때 이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막 군법으로 느껴보면 그 리더의 목을 치고 이제 이런 시절, 살벌한 시절.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운에 대한 정의. 내가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이루는 게 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은 내가 목표한 바를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는 것이 운이에요. 여러분은 운을 약간 기적과 자꾸 헷갈리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이루면 운입니다. 그럼 운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건 목표한 바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운이 약했다라는 건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모두가 운이 좋다 그랬는데 운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이제 주역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무 이걸 한번 지워야죠. 다 지우고. 예. 자, 나무하고 곰하고 사람이 있어요. 곰하고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생명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나무, 곰,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생명체가 있다. 이 중에서 운이 가장 강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산비탈에서 돌이 굴러와요. 돌. 돌이 굴러오는데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 나무는 이 굴러오는 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혀서 나무가 꺾여서 죽을 거예요. 즉, 나무는 내가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이루는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운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곰과 사람을 봅시다. 여기 곰과 사람은 돌이 굴러와요. 돌이 굴러오면 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죠. 사람도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운이 비슷해 보이는데, 자, 곰은 겨울이 되면 뭘 해야 돼요? 겨울 잠을 자야 돼요. 이거 강제적으로 자게 돼 있어요. 자연의 섭리상. 그럼 곰은 겨울에 뭔가 자기가 목표하고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모든 시간대에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주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은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이루는 것, 그게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 약하게 작용하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운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좌우 두 줄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이 겁나게 좋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막 좌우에 얼떨결에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시중에 사람들은 세간에 뭐라고 했냐면 운칠기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 운칠기삼. 그러니까 운이 7이나 돼요. 내 노력은 3밖에 안 되고 운 좋은 놈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역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운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은 노력을 통해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타고난 사주에 내 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 운은 개선된다, 강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벌써 10시 32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 타임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비전, 주제는 계속 비전이에요. 비전 강의인데, 자, 오늘의 결론은 진심으로 알고 행해야 한다가 오늘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진심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에 진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심인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 그랬고 가짜인 사람들, 가짜 마음, 진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인가요? 라는 부분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자인 알, 지자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입에서 화살이 나가듯이 거침없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운을 통해서 왜 행동으로 노력이라는 이런 걸 해야 하는가? 자, 운은 뭐라고요? 이런 거 한번 외워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운은 내가 목표한 바를 시간 안에 이루는 것. 그래서 운이 강하다와 약하다라는 두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나 다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나면 오준식이 활진기구가 나왔는데 파트너가 가서 그 활진기구를 못 받았대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복제라는 키워드를 꼭 사업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제라는 게 무엇이죠? 복제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맞죠? 나를 따라하는 거. 그럼 나를 따라하는 게 복제인데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복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복제는 뭐라고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복제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가와 너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 가능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후회하게 되냐면 어느 정도 조직이 커져가지고 내 능력과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딱 성공하고 나면 조직이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더 밑으로 나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때가 됩니다. 그때 살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복제 가능한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밑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지만,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자, 젊고 괜찮은 신규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머릿속에 명쾌하게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이 성공의 로드 맵 또는 방법이 떠오르시는 분, 복제 가능한 방법을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스폰서라면 이 질문에 그러게 어떻게 해야 성공? 일단 제품 애용을 해야 되나? 일단 세미나도 가야 되고 전 제품 애용도 해야 되고 미팅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가고 있다. 지금 정리가 좀 덜 되는,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실질적인 팁을 드립니다. 제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게. 제일 앞에 제가 정리했던 제 나름의 애터미에서 느끼는 비전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7가지. 그럼 여기에 여러분 12 완성수입니다. 12 완성수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12 완성수인데 3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사주팔자 할 때도 그 사주가 4개의 기둥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이제 사주 4개의 기둥이고, 거기에 이제 십간, 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개씩 글자가 붙는데, 원래는 총 10자가 붙어야 돼요. 12 완성수기 때문에. 근데 팔자니까 8개만 글자가 붙은 거잖아요. 왜 이게 2개가 없냐?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12 완성수예요. 저는 여기다 지금 몇 개 해놨냐면 7개 해놨어요. 그럼 몇 개가 부족해요? 이제 3개가 부족해요. 자, 3개는 뭘 쓰시냐면, 2가지는 이 7가지 외에 내가 느끼는 애터미 사업의 비전 2가지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1가지는 나의 꿈을 쓰세요. 내가 애터미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아주 명확하게 또 이렇게 꿈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니까 금액을 쓰세요. 언제까지 어떤 직급자가 돼서 얼마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10번째에 쓰십시오. 10번째. 앞에 7개 쓰고 나만의 비전 2개 쓰고 마지막 10번째에 나의 꿈, 목표, 내가 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쓰십시오. 그럼 총 10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다이소에 가시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스프링 노트를 판매합니다. 그거와 펜을 사십시오, 오늘. 그래서 매일 이 10가지의 비전을 노트에 쓰세요. 1번부터 쭉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인. 이렇게 해서 딱 66일만 해보십시오. 66일. 그럼 66번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릿속에 비전이 들어옵니다. 제가 앞에 그 말씀 드렸어요. 진심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 공부를 정말 게을리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 5060 나이대가 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66일 쓰면 안 잊어버려요. 그건 제가 해봤어요. 우리 5060 누님들 제가 막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시키고 있는데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비로소 애터미의 비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보세요. 이제 이걸 하라 그러면 나는 눈이 안 보인다, 손가락이 아프다 등등등 여러 이유들이 생기는데, 진심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행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필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려 41분이나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